자, 이번 시간부터는 변압기 있죠? 트랜스포머 TR 용량에 대해서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변압기를 써야 되느냐 이거죠. 자, 이걸 하려면 반드시 달아야 되는 게 수용률이죠. 수용률. 자,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변압기 용량이 달라지니까 자, 수용률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률 그러면 자, 수용률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용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집안으로 치면 집안의 모든 전기 설비, 모든 전기 설비가 있을 거예요. 전기 설비. 이걸 다 더한 용량, 전체 용량, 다 더한 용량.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가게. 물론 뭐 2차니까 실기까지 오셨으니까 다 알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이것 중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에 대해서 수용 전력입니다. 수용 전력. 수용 전력이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이쪽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글자가 안 나와요. 수용 전력. 이 수용 전력인데, 그죠? 수용 전력 예를 들어서 뭐 하루라 그러면 아침 새벽 0시부터 24시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전력을 다 더한다는 게 아니고 사용량을 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제일 높은 때 전력이죠. 제일 많이 쓴 때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제일 많이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는 10을 썼는데 뭐 그다음에 또 20을 쓰고 뭐 90을 썼다가 다시 10을 썼다가 30을 썼다가 50을 썼다 뭐 이렇게 30 썼다 50 썼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쓴 게 어느 90이죠? 그럼 90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분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을 100으로 잡으면 아까처럼 뭐가 오는 것 같아요? 90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9죠. 0.9면 얼마요? 여기다 100분위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해야죠.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이 경우는 90%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게 수용률이 된다. 물론 이제 공식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이 수용률을 구하라. 수용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말하자면 그 설비의 용량을 구하라. 예? 설비. 또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라. 수용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률을 주죠. 수용률이 얼마다. 수용률 값을 얼마다. 예를 들어서 뭐 0.8이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수용률이 0.8이니까 이게 0.8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 전력을 또 주죠. 두 개가 있어요. 최대 설비 용량이죠. 모든 설비 용량. 요 분모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 용량, 총 설비 용량 이렇게 해볼까요? 총 설비 용량을 주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다. 100kW다. 이렇게 주고 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 수용 전력을 수용률 자체가 총 설비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요게 주어졌으니까 요게 곱해서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면 80kW가 되는 거죠. 기본에서 여기 공식에 보면 뭐 그런 나오죠.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공식을 기억을 하는 것보다 모든 설비 용량에 대한 제일 많이 썼을 때 제일 많이 쓴 전력 요거의 비율이구나. 곱하기 100을 했구나. 그럼 퍼센트 그죠? 퍼센트 빼면 이렇게 1보다 작게 나오겠죠. 수용률은.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죠.
그 다음엔 좀 부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율은 어떠냐? 이제 공식부터 일단 써보겠습니다. 부하율. 자, 부하율. 부하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써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써볼게요. 최대 수용 전력 중간이 고장났어요. 안 써져요. 요것분의 평균 전력이다. 평균 전력이다. 요 기본 개념을 최대 수용 전력 아까 했었죠? 어디서 했어요? 수용률 할 때. 수용률 할 때 수용률이 어떻게 돼요? 모든 설비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었죠. 이게 최대 수용 전력이죠. 지금 여기 나온 게 그게 최대 수용 전력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평균치가 얼만큼 되는가 평균 전력 값이 요게 바로 부하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외울 때 어떻게 하는 평하최 뭐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평균치와 최대 전력, 수용 전력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아래쪽이 이쪽이 최대 수용 전력 쪽이 크겠죠. 그죠? 그 평균 전력이 당연히 밑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적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은 위에가 크잖아요. 위에가 작잖아요. 위에가 작기 때문에 여기다. 자, 위에가 작기 때문에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작겠죠. 그죠? 1보다 작겠죠. 또는 같던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같는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단위가 퍼센트로 써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100%가 되겠어요? 부하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때 평균치하고 최대치가 가장 가까울 때 최대치가 크다 그랬죠.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은데 이쪽이 자꾸 커져가지고 둘이 같아지면 100%가 되잖아요. 100%가 된다. 부하율이.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공장에 가면 이제 이 회사에 가면 변압기 TR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TR이 있는데 여기 용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kVA짜리라고 1000kVA.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변압기 용량이나 마찬가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부하들이 있겠죠. 이 산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하율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그죠? 부하들을 많이 그러니까 전기를 꽂아서 쓰는 게 많을수록 부하율은 올라간다. 사실 변압기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우리 수용률에서 봤지만 최대 수용 전력이 있고 아래에 뭐가 있어요? 설비 총 합친 용량이 있었죠. 전자제품 전부 다 전기제품 합친 거. 이게 있었는데 이게 수용률이 예를 들어서 80이다 그러면 요걸 100으로 봤을 때 이게 80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을 100을 잡았을 때 80%를 쓴다 이거 아닙니까? 최대할 때. 그럼 변압기를 우리가 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최대 설비 용량까지 다 해서 100짜리 변압기를 하나요? 아니면 80짜리를 하는 거죠. 80짜리.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큰데 그죠? 총 설비가 예를 들자면 뭐 한 1000 정도 된다. 예? 1000 정도 되는데 이 1000이 되는데 여기 있는 설비를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이럴 일은 없죠.
다 쓴다 그러면 1000에 맞는 거를 주문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수용률이 뭐 한 60%밖에 안 된다. 60밖에 1000 중에 60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럼 60짜리 변압기를 써요. 항상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죠? 여기다 굳이 1000짜리를 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면 부하율 그러면 뭔 얘기예요? 부하를 많이 쓰면 부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해서 이건 무슨 얘기? 가장 많이 쓰는 때의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이잖아요. 그 평균치하고 비교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쪽이 크고 이쪽이 항상 낮으니까 결국은 평균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하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부하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라고 그런 거예요.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래쪽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거니까 얘는 안 변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 기준을 잡은 거니까 얘 기준인데 이 평균 전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하율은 요거 비례 관계니까 여기가 낮아지면 낮아지겠죠. 부하율이 낮아지겠죠. 여기가 올라가면 부하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볼까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가로 세로가 있다고 하죠. 가로 세로가 있고. 자, 요 그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요 최대 수용 전력이 아니고, 요게 최대 수용 전력이죠. 요거. 지금 제가 하는 거. 요게 최대 수용 전력이다. 요 기준이 되는 거죠. 요쪽이 B라는 회사,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는 요게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를 보면 나머지 이제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이니까 요 평균치를 내면 그죠? 요 전체 평균치를 내면 그 평균이 여기에는 안 그려지겠죠. 이쪽으로 내려와서 막 이쯤 어디가 여기가 평균치가 되겠죠. 이게 평균. 자, 오른쪽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돼서 요게 평균치가 되겠죠. 요거 평균. 그걸 떠나서 그림을 보면 부하율이 높다는 거는 부하를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높겠어요? 왼쪽 게 높아요? 오른쪽 게 높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 게 당연히 높겠지. 그럼 그건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 오른쪽과 B라는 쪽과 A라는 쪽과 그 1에 가깝게 되는 게 어느 쪽이겠어요?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요 부분 있죠? 아직 곱하기 100을 하기 전에 그러면 1보다는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1 또는 1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그건 평균 요게 많이 썼잖아요. 사진에서 보면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더 1에 가깝겠죠. 1에 가깝겠죠. 평균치를 내면 이렇게 높으니까 더. 그러니까 위에서 이쪽에서는 보면 평균치를 내면 여기잖아요. 그 갭이 최대 수용 전력하고 갭이 크죠? 예, 커. 그죠? 그럼 부하율은 낮다는 얘기고 요 최대 수용 전력하고 요 사이 요거밖에 안 되죠? 이런 부하율이 어떻게 되니까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왼쪽 거는 전력의 변동이 크다. 아래 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전력 변동이 어떻게 해요?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부하율은 왜 구하느냐?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왔죠. 전력 변동이 작으냐, 아니, 크냐, 그죠? 좀 큰 거죠. 크냐, 전력 변동이 작으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하율을 구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하율은 어떻게 해요? 전력 변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 변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바람직하다고 봐야 돼? 이 왼쪽이 좋은 건가요? 오른쪽이 좋은 건가요? 오른쪽이 좋죠. 항상 일정한 거, 변함이 없는 거. 이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날씨도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보다 약간씩 기온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좋죠. 그래야지 건강하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본다면 수영가가 있다고 쳐요. 수영가가 A라는 수영가가 있고 B라는 수영가가 있고 C, D, E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이제 부하율을 구해봤는데 하여튼 뭐 최대 수영 전력이 여기는 이만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0kg를 써요. 1000kg. 1000kW를 쓰고 여기는 뭐 최대 수영 전력이 보니까 뭐 50, 여기는 30, 20, 10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봇대에서 전력을 공급을 할 때 이 주상 변압기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공급을 이쪽을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얼마나 용량이 되는 걸 설치해야 되겠어요? 최대 수영장이 A 수영각이 1000이기 때문에 1000에 맞춰서 공급하는 변압기를 해야죠. 그러면 얘 때문에 좀 얘가 좀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변압기 전원을 공급하는 이 설비, 공급 설비죠. 전원 공급 설비의 이용률이 이렇게 되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 특정 시간대에 A라는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높다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수용가 보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여기 때문에 굳이 큰 걸 해야 되잖아요. 이 수용가들의 부하율이 높다. 부하율이 높다. 높은 평균 전력하고 뭐 거의 같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고. 자, 이런 높은 경우에는 여기 설비 이용률이 그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얘가 하나 끼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설비 이용률이 이쪽에 설비 전원 공급하는 부분에 설비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자꾸 헷갈리고 좀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정 안 되면 여기다가 평, 하, 최 이렇게라도 외우시고 그죠? 외우기 전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 전력, 최대 수용 전력 그죠?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쭉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부하율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둘 간의 사이가 갭이 벌어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림 있죠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 그림을 잘 좀 떠올려 보고 그죠 이 오른쪽이 이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봇대에서 전원을 공급을 할 때 이런 수용가에 공급을 하면 어떻다고요? 설비 이용률이 좋다 이러면 전원 설비죠. 쉽게 얘기하면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 이용률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이라는 걸 공급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뭐 900, 뭐 950, 그다음에 뭐 980 이렇게 해갖고 쭉 했는데 그 비슷한 때다. 그럼 공급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유효하게 잘 써먹는 거죠. 잘 써먹는데 이런 수용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최대 수용 전력이 높으니까 얘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아래쪽만 보면은 좀 적은 걸 써도 되는데 여기다 주상변압기에다 얘 때문에 큰 걸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이 그럼 여기는 허당 아니에요 허당 그죠? 여기 쓰지도 않는데 이 큰 걸 달아야 되잖아 전원 공급하는 부분에 그래서 전원 설비 이용률이 이 경우는 떨어지는 거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자면 부하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하율은 공식은 일단 기억을 해야 되죠.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평균 전력의 비다. 평균 전력. 아까 그려준 그래프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부하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하율이 클수록 좋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좀 유추해낼 수 있죠. 전력 변동은 어떻게 할까요? 전력 변동은 어느 쪽이 커요? 부하율이 낮을 때, 높을 때, 낮을 때, 그죠? 여기다 써볼게요. 부하율 이렇게 적고,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율이, 자, 기준을 부하율이 이쪽은 높다, 이쪽은 적다. 이럴 때 전력 변동률이라 그래요. 전력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크다는 얘기고 이쪽이 적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설비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설비 이용률. 전원의 설비 이용률이죠. 이용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크고 이쪽은 적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쪽이 크고 이쪽이 적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관계를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관계. 이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좀 기억을 하자. 그럼 부하율의 출제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공식에 대해서 물어본다. 공식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여 수치를 냈을 때 그 수치가 어떻게 했냐?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부하율이 높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력 변동은 어떠냐? 설비 이용률은 어떠냐? 부하율이 낮을 때는 전력 변동률은 어떠냐? 전력 이용률은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죠? 전력 변동률은 커지고 전력 설비 이용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 안전관리자로 전기 책임자라 그러면은 이 왼쪽과 같은 공장, 그죠? 이 부하율이 떨어지는 경우,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냐? 여기 이제 이렇게 높은 부분 있죠? 높은 부분. 요 높은 부분을 분산을 시켜야죠. 시간대가 여기 뭐 여기가 9시경이다 이런다 그러면, 그죠? 요때 쓸 거를 분배를 해주는 거죠. 옆에다가 이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해서 좀 분배를 해서 완만하게 되도록 이제 부하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최대 분산을 시키면 요 최대치가 떨어지겠죠. 요 최대치가 이쪽으로 다운되겠죠. 그래서 평균치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변압기도 어떻게 됩니까? 더 용량이 적은 걸 써서 뭐 줄일 수 있겠죠. 비용을 절감을, 전기에 대한 들어가는 설비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죠. 공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했던 공식을 다시 보면 부하율은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죠.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는 평균 전력이 온다. 평균 전력. 아래는 뭐가 왔어요? 최대 전력이 왔죠. 근데 요 평균 전력인데, 평균 전력은 어떻게 합니까? 평균 전체 쓴 양을 더해야 되는 거죠. 전체 전력량을 전부 다 더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으로 나눠요. 시간. 이게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인지, 평균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시간으로 나눈다는 얘기. 24시간이면 24시간 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식은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다가 곱하기
전력량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보죠. 진짜 눈에 잘 들어오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기로 이동을 해. 그죠? 여기 이동을 한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써도 똑같죠.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량을 요건 이쪽으로 올려보내요. 그럼 곱하기 전력량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여기다 곱하기 하면 안 되죠. 이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잠시 엉뚱한 데라서 이거 이퀄 표시 아니에요. 요게 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평균 전력을 이렇게 지우면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최대 전력이다. 요게 1분의 최대 전력하고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죠. 그래서 다시 공식을 쓰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최대, 자 이렇게 쓰죠. 여기다 그대로 가게. 최대 전력 곱하기 뭐가 됩니까? 시간. 이렇게 되죠. 위에는 뭐예요? 전력량 킬로와트가 된대. 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부하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의 변형이라고 봐야죠. 근데 거의 다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평균 전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이게 평균 전력이다. 평균 전력을 자, 다른 모습으로 써본 공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시간에 대한 건데, 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평균을 내는 거니까 하루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일일 때는 24시간이죠. 24. 근데 월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월일 때는 24에다가 30을 곱해야죠.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연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24 곱하기 365일. 이게 날짜잖아요, 날짜. 365일이니까 1년. 그래서 여기에 일이 들어가면 일부하율이 되는 거고, 월이 들어가면 월부하율, 연이 들어가면 연부하율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률하고 부하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